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해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트윗, 이것이 또 말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의 예측 불허의 트윗 사용, 이미 세계적인 명성을 갖고 있습니다만 어제 트럼프가 24시간 내에 3번이나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트윗을 계속했습니다. 첫째는 미국이 핵무장을 강화, 확대해야 한다 하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오바마 행정부가 UN 안보리 결의안, 이스라엘의 정책을 비난하는 내용인데 이것을 비토해라 하는 요구를 내놓았습니다. 또 세 번째는 미국의 차세대 전투기 제작사를 락히드 마틴에서 보잉으로 바꾸겠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스테이트먼트들의 공통점은 즉흥적이고 모호성이 높다는 것, 그리고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한다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트럼프의 트윗 내용들이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 또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트윗, UN 안보리가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 결의안을 내놓는 겁니다. 이것을 오바마 행정부가 비토해라 하는 주문을 트럼프가 내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정착촌 정책에 대해서 UN 안보리가 결의안을 통해서 그 잘못을 지적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것을 비토해라, 그런 요구입니다. 문제는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에게 국제 문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이야기는 사실은 전례가 없습니다. 이 오바마 대통령도 One President at a Time, 이 전례를 준수한 대통령입니다. 당선자 시절에 말조심을 굉장히 합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국제 문제에 대해서 불쑥 나서서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것이 미국 정가는 물론이고 국제 외교가에서도 깜짝 놀랄 일이다,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트윗, 트럼프가 미국이 핵 능력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확대해야 한다라고 갑자기 밝혔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의 푸틴이 국방회의에서 한 말 이후에 나온 것인데, 그 말은 자국의 전쟁 능력을 더 높여야 한다는 요지의 담화였습니다. 즉 현존하는 방어망을 뚫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자,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 이후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반세기에 걸친 냉전이 끝나고 미국과 러시아가 핵 감축 정책에 합의해서 수십 년 동안 이것을 노력을 해왔는데, 이것이 바로 이란과 북한의 핵 개발 저지의 명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핵을 걱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말이 정말 미국과 러시아가 무기 경쟁 시대로 회귀한다는 말인지 역시 세상이 놀라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는 미국의 주요 방위 산업체를 대상으로 한 트윗입니다. 그 내용은 차세대 미국의 주정 전투기 제작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현재 F-35, 락히드 마틴사가 제작 중인데 이것을 보잉사의 F-18 슈퍼 호넷으로 대체하겠다. 그 이유는 너무 비싸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잉사에게 이제 부탁을 하겠다는 요지인데, 이 전폭기의 제작과 배치는 사실은 수천억 달러가 소요되는 매우 심각한 비즈니스입니다. 트럼프가 지난번에는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 1 제작을 취소한다고 위협한 적도 있었습니다. 트럼프에게는 지금 대통령 당선자라는 꼬리표가 붙어있는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하루에 몇 번씩 세상을 놀라게 하는데, 과연 대통령이 되면 어떨까, 괜찮겠나, 그런 걱정이 당연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핵능력 강화 확대 발언, 매우 충격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론들이 깜짝 놀라서 트럼프의 그 expand, 확대란 의미가 무엇인가 하고 질문을 했는데, 트럼프의 커뮤니케이션 디렉터가 모범 답안을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 핵 확산의 위협에 대한 언급이고 이것을 막자는 의미다. 특히 테러 단체의 또 불안정한 깡패 나라들에게 대한 지적이다 라고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들이 이 보좌관의 발표가
벌써 이틀 동안 2번이나 계속된 보좌관의 개작 발표다. 그런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이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베를린 추억 테러 사건과 모슬렘 등록제의 이슈였습니다. 트럼프는 이 사건 이후에 내가 100% 맞았다. 그들은 나의 계획을 알고 있다. 라고 간접적인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 당시에도 보좌관들이 내용을 어느 정도 개작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테러 지역 나라에서 오는 미국 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신원조사를 이행하겠다는 그의 약속을 재천명한 것이다. 이렇게 모범 답안을 내놓았습니다. 이 핵 문제,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는 공포의 대상입니다. 이 정책은 오랫동안 외교, 조약, 또 복잡한 협상 등을 거쳐서 진행되어 온 문제인데 한 언론은 이 문제가 한 140자밖에 되지 않는 트윗으로 해결할 문제냐 그렇게 개탄을 하고 있습니다. 만일 트럼프가 정말로 핵 개발을 강화하기로 했다면 이것은 사실은 보통 문제가 아니죠. 상상하기도 거북한 일이지만 미국과 러시아가 다시 무기 경쟁을 시작하고 이란도, 시리아도, 헤즈볼라, 알카에다, 아이시스도 핵무기를 갖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도, 일본도 핵무기를 갖고 그렇게 되면 인류가 핵 지뢰밭에서 사는 세상이 온다. 참 끔찍한 일입니다. 만일 트럼프의 말대로 미국이 핵 개발을 강화하고 확장하게 된다면 앞으로 한 30년 동안 1조 달러의 돈이 쓰여지게 됩니다. 핵 개발 자체뿐 아니라 운반 수단인 폭격기, 미사일, 잠수함 여기 개발에까지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약 7,000기의 핵폭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1,750개의 핵폭탄이 미사일의 사일로 또는 폭격기 또는 잠수함의 실전 배치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핵폭탄은 대통령만이 발사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한 7,300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미국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미국은 냉전 당시에 약 3만 개의 핵폭탄을 보유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문제는 앞으로 트럼프의 이런 깜짝 발표가 얼마나 더 지속이 될 것인지 이 모호성과 즉흥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을 얼마나 국민들이 또는 국제사회가 제대로 알아들어야 할 것인지 사실은 그것이 문제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헬라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어제 미국이 핵 능력을 강화 확장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주장은 푸틴의 러시아 국방회의 이후에 나온 반응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확장 강화안의 구체안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만일 실현될 경우에 냉전 후 수십 년에 걸친 핵 감축 운동의 종식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어제 24시간 동안 3개의 모호한 주장을 트윗을 통해서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핵 확장 주장, 그리고 오바마의 유엔 결의안 거부 요구, 또 전폭기 제조사의 변경 등입니다. 측근들은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내놓았습니다. 베를린 추억 테러범이 이태리 밀란 경찰에 의해서 사살됐습니다. 그는 베를린에서 12명을 트럭으로 살해한 이후에 무장한 채로 도주했었습니다. 아이시스는 이 테러를 자신들이 고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루이빌, 켄터키 한 쇼핑몰에서 고객들끼리 언쟁 끝에 내 나라로 돌아가라는 폭언이 또 나왔습니다. 이 장면이 소셜미디어에 올라와서 수백만 명이 이를 지켜봤습니다. 한 백인 여성이 히스패닉계 여성에게 한 폭언입니다. 쇼핑몰 측은 폭언 여인의
쇼핑을 앞으로 금지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 경찰과 독일 경찰이 또 다른 테러 용의자들을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각각 크리스마스 쇼핑 지역에서 폭탄 테러를 계획했었습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테러 용의자는 7명, 독일의 용의자는 2명입니다. 공개된 라마메뉴 시장의 사적 이메일에 크고 작은 청탁과 압력이 무수히 발견되었습니다. 주차 위반 티켓의 처리부터 시작해서 텍스 감면, 조닝 변경, 취직 부탁 등 다양한 청탁입니다. 그리고 시장실이 이 청탁들을 다루느라고 고심하고 있는 내용의 이메일도 여기에 들어있었습니다. 시카고시 경찰 감사실 라코인 맥도널드 사건과 관련해서 11명의 경찰관을 파면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들은 사건 후에 은폐, 옹호 등을 통해서 가해 경찰관을 보호하려고 했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을 닫게 된 업타운 홈리스 보호소가 한 독재가의 성금으로 보호 업무를 당분간 계속하게 됐습니다. 주정부의 예산 교착 상태로 보호소의 예산이 고갈돼서 오늘 문을 닫을 예정이었습니다. 이 독재가는 최소한도 크리스마스 시즌을 넘기자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흐리고 눈 떠는 비 최고 36도입니다. 토요일 내일 흐리고 35도, 주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41도, 월요일 흐리고 51도, 화요일 맑고 31도입니다.